몰 개성화와 사회적 행동이다라고 했는데 이 몰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많이 듣는 거 뭐 몰상식하다 이런 말 쓰지. 그러니까 몰이라고 하는 거는 뒤에 게 없다라는 것도 있고 거기에서 빠져나오다라는 의미도 있어. 몰이라는 게. 그리고 한자로 보게 되면 뭐 죽다라는 말도 있게 되는데 개성이 있는 것에서 빠져나온 거야. 결국 개성이 없다는 얘기야. 쉽게 보면. 그래서 이게 몰 개성화를 탈개성화라고도 해. 이탈했다라는 의미로. 내용을 좀 볼게. 현대 이론은 have applied, 적용해왔고 그리고 확장시켰대. 뒤에 나와 있는 초기의 어떤 원리들을 뒤에 뭐 하기 위한 거냐면 이해하기 위한 거야. 뭘 이해하려 했나 봤더니만 사람들의 행동을 이해하기 위한 거였대. 그럼 언제 벌어지는 사람들의 행동이냐? 뒤에 이럴 때 사람들이 어떤 기회를 가지고 있을 때 뭐 할 수 있는 기회인데 투동사 원형이 지금 꾸며주고 있지. Interact with others.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고 있을 때 말을 어떻게 썼지 뭐. 그냥 만나서 수다 떨고 밥 먹고 뭐 놀고 이런 것들이 되겠지.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 그러니까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을 때에 그때의 사람들의 행동을 이해하려고 했어. 그런데 상황이 하나 더 나타나네. 뭐 하면서, 숨기면서, while ing는 뭐뭐 하면서 라고 하는 의미로 그들의 개인적인 정체성 또는 신분, identity라고 하는 거는 두 가지가 있지. 정체성도 있고 신분도 있고 자기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그걸 얘기하겠지. 자신의 정체성이나 신분을 숨긴 채 또 앞에 나와 있는 concealing의 ing와 remaining이라고 하는 요 ing가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네. 남아있는 상태로 어떤 상태로 남아있냐면 anonymous라고 하는 것이 익명의라고 하는 거야. 이름을 밝히지 않았어. 누군지 잘 몰라. 그러면 앞에 나와 있는 사실은 이건 두 개가 같은 말이야. personal identity라고 하는 거를 숨기면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잖아. 그게 익명인 거고 그런 상태로 남아있다라고 하는 거다. 그래서 영어에서는 이렇게 이 앞에 나와 있는 내용하고 뒤에 나와 있는 내용이 같은 건데 순서대로 보게 되면 personal identity를 숨겼으니까 이 상태가 남아있는 거야. 이렇게 가는 거야. 해석할 때는 그냥 개인적인 정체성이나 신분을 숨기고 익명인 상태로 남아있으면서 앞쪽에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런 기회를 가지고 있을 때 사람들의 행동이 어떨까?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초기의 원리들을 적용하고 확장했다라고 해. 그럼 이쪽에 나와 있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아마 사람들에 관련된 어떤 원리들이 있었겠지. 그 원리라고 하는 것을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적용을 했겠지. 그리고 나서 여기서 뭔가 얻어낸 것들을 바탕으로 이 원리를 조금 더 키워나갔겠지. 그 내용이야. 뒤쪽에 보면 그래서 이 단어가 몰개성화라고 하는 거. 개인화에서 벗어난 거야. 그래서 몰개성화, 몰개인화, 또는 뭐 탈개성화 이런 말이 돼. 이 몰개성화라고 하는 이 말은 was coined라고 해서 coin은 어떤 용어 같은 걸 만들다라고 할 때 쓰는 거. 만들어졌어. 그럼 누가 만들었냐면 뒤에 나와 있는 이 사람과 동료들이 만들었어. 언제? 1950년대에. 이유는 뒤에 거를 설명하기 위한 거야. describe, 묘사하다, 설명하다. 어떤 상황을 설명하기 위한 거였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데 이 상황을 뭐라고 할까? 이렇게 이름을 붙였지. 그 상황에서는 사람들이 cannot be individuated라고 하는 개성화가 될 수 없었어. 개인화가 될 수 없었어. 개별적인 존재가 될 수 없었어. 또는 isolated. 이게 원래는 우리가 고립시키다라는 의미로 쓰이지. 고립을 시킨다라고 하는 거는 따로 떼어놓는 거니까 구분시키다 정도로 보면 돼. 그래서 구분될 수가 없어서 다른 사람들과 문법적으로 잠깐 보면 여기 individuate하고 isolate라고 하는 거 둘 다 목적어가 없으니까 둘 다 수동으로 이렇게 써줬고 init라고 하는 전치사 관계대명사는 뒷문장이 완전하지 우리가 수동 구조로 완전하다라고 했어서 그래서 init라고 하는 거 큰 무리 없고 init를 where로 바꿔도 앞쪽에 나와 있는 situation과 연결했을 때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아. 그럼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 뭐냐면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하고 구분되는 게 하나 없더라. 다 비슷해.
다 비슷한 거를 이거를 뭐라고 할까? 이렇게 부르자라는 거야. 개성이 지금 없다. 이런 식으로. 근데 이 내용은 이렇게 볼 수도 있다. 군중 심리와도 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 나의 어떤 생각과 행동이 나만의 것이 아니라 그냥 다른 사람들하고 생각과 행동이 똑같은 거야. 다 똑같아. 구분되는 것도 없고 개성 있는 것도 없어. 그런 모습들. 요게 탈개성화라고 하는 거였고, 그래서 이 사람과 이 동료들에 따르면 탈개성화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주어 자리니까 ing를 좀 써야겠는데, 얘는 수동이니까 비동사의 형태를 가져와서 ing 좀 만들어서 탈개성화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bring about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를 야기시키다라는 의미야. 뒤에 거를 야기시킨다라고 합니다. 개성의 손실을. 말장난처럼 보이지? 탈개성화니까 개성이 사라지는 것을 만들게 된다라고 하는 것. 여기는 내용들이 몰개성화, 탈개성화가 뭐냐라고 하는 정의와 그로 인한 어떤 결과들,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하기 위해서 노란색을 이렇게 많이 좀 체크해 놓은 거야. 이 사람들은, 앞에 나와 있는 요 사람들이 뒤에 어떤 내용을 제시했어. propose라는 단어가 제안하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뭔가를 제시하다라는 의미로도 쓰여. 뒤에 뭘 제시했냐면 being individuated라고 하는 몰개성화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어떤 제약과 제한을 줄인다라고 하는데, 뒤쪽에 어디에서? 행동에서 행동에 대한 제약, 이렇게 하면 돼. constraint하고 on하고 같이 간다. 그리고 사람들이 can do things, 뭐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대. 그들이 일반적으로는 would not do, 하지 않을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다라고 한대. 왜냐하면 그들이 are not directly, 직접적으로 accountable, 책임이 있는, responsible 정도를 보면 돼. 책임이 있는. 뒤에 거에 자신들의 행동에 직접적으로는 책임이 없기 때문에 라고 하는 부분이야. 고개를 뭐 끄덕거려. 모르잖아, 이거. 무슨 내용인지. 뒤에 나와 있는 제한점이 왜 줄어드는 거야? 제약들이. 봐야지. 여기 나와 있는 거에서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 여기서부터 들어간다. 4번부터 이제 핵심적인 내용들이야. 개성이 없다라는 거야. 개성이 없다라고 하는 거는 다른 사람과 비슷하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지금 너희가 수업을 듣는 모습이 다 똑같아. 그리고 여기 책상에 앉아가지고 또 올바른 자세로 필기하면서 수업을 듣고 있는데 한 학생이 갑자기 쓰러져가지고 자고 있어. 그럼 내가 야, 자면 안 되지. 근데 뭔가 제약을 가하겠지. 그러니까 이 몰개성화가 이루어지게 되면 어차피 모든 행동이나 그 말이나 이런 모습들이 다 똑같으니까 거기에 제약을 가할 게 없어. 다 똑같은 거기 때문에 일반적인 제약이 행동에 가해지지 않는 거야. 비록 그게 나쁜 행동이다라고 해도 모두가 다 나쁜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하지 말아라고 하진 않을 거라고. 그리고 그 사람이 일반적으로는 하진 않을 건데 다른 사람이 하니까 나도 하는 거야. 너희가 만약에 저기 공원에 갔는데 공중화장실이 있어. 거기를 사용하려고 했는데 되게 지저분해. 쓰레기가 있는데 쓰레기통이 없어서 집에 가서 버리려고 했더니만 다른 사람이 와서 옆에다가 버려. 또 다른 사람이 옆에다가 버려. 나도 버려. 그럼 다 똑같은 행동들이야. 다 똑같은 행동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뭐 이건 물론 이제 안 좋은 행동이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사람들이 하지 않을 그런 행동들도 할 수 있겠다라는 거야. 이게 개성이 없고 그리고 개인적인 모습이 없고 모두가 다 같은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약이 이루어지는 것도 없을 거고 여기에 would not do라고 했지. 앞에 나와 있는 do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받아갔지. would not be 쓰면 안 돼. 비동사 아니야 이건. 자, 뒤쪽에 나와 있는 것도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책임질 리가 없어.
다 하는데 뭐 나 했다고 뭐 나만 했다고 그러면 나만 하게 됐을 때 그게 뭔가 두드러지면 그 사람이 책임을 지겠지. 그래서 그들은 어떤 점에서 보면 이거를 좀 다른 시각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거야. 그들이 자유로워졌다라고 볼 수 있어. 뒤에 자신들이 하고 싶어 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자유로워졌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앞에 나와 있는 행동에 대해서 책임도 없지, 제약도 가해지지 않지. 그러면 남들이 하는 거 그냥 그대로 내 맘대로 막 해도 되는 거야. 아무도 날 말릴 거 없고 그리고 내가 책임질 일이 없으니까. 뒤쪽에 나와 있는 they like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좋아할 수도 있는 일이야. 이거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일을 아무거나 막 하라는 게 아니라 그 다른 사람들과 공통되게 하는 행동이 자기가 좋아하는 행동일 수도 있잖아. 그럼 그런 행동들을 이제는 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라고 우리가 다른 측면에서 한번 볼 수도 있겠다라는 거야. liberate라고 하는 단어는 liberate, 목적어, 투동사 원형. 이 목적어가 지금 빠져 있다. 그래서 누군가가 누군가를 뭐뭐 하도록 자유롭게 해주다. 뭐 이 정도. 오른쪽에 아마 정리가 되어 있을 거야. 핵심적인 내용들이 쭉 지나갔어. 뒤에 나와 있는 것도 연이어서 같은 내용으로 이어지게 될 거야. 설명 들을 때 한 번씩 계속 생각해. 왜 그럴까? 저 말이 맞나? 내가 설명한다라고 하는 것들도 절대적으로 믿지 마. 자꾸 의심하고 자꾸 봐. 그래야지만 너희가 영어 실력이 커. 안 그러면 그냥 해설지 보고 공부하는 거 똑같아요. 국어 시간이 돼버려. 자꾸 영어를 봐. 그럼 이 사람과 이 동료들이 found, 발견했대, 찾아냈대. support라고 하는 것은 지지하는 거잖아. 그럼 뭔가 뒷받침해 주는 것은 우리가 증거 정도로 봐도 괜찮겠네. 증거를 찾아냈어. 뭐에 대해서? 이러한 생각에 대해서. 앞쪽에 나와 있었던 이런 내용에 대한, 앞쪽에 나와 있는 요것에 대한 어떤 증거를 찾아냈대. 뭐 함으로써? 뒤에 것을 보여줌으로써. 뒤에 뭘 보여줬는데 여기 demonstrate라고 하는 거는 뭐 증명하다, 보여주다라는 부분. 참가자들이 있었어. 이 참가자들은 are engaged in, 참여했던 참가자들. 어디에 참여했냐면 그룹 디스커션이라고 하는 그룹 토의에 참여했대. 누구에 관한 거냐면 부모님에 관한 그룹 토의야. 부모님에 관한 그룹 토의. 그러니까 부모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뭐 우리 어머니는 뭐 어떻고 아빠는 어떻고 이런 얘기를 할 거야. 서로 같이 모여서 여기에 참여한 사람들이 있어. 그런데 어떤 상황과 함께 참여했냐면 while ing, 뭐뭐 하면서가 되겠지? dress라고 하는 단어가 옷을 차려 입히다라는 의미로 쓰여. dress라고 하는 게 타동사야. 목적어가 지금 빠져 있는 거지. 옷을 차려 입은 채로 뒤에 어떻게 똑같이 alike 부사야. 똑같이 옷을 차려 입은 그런 상황에서 뒤에 어디에서 똑같이 옷을 입었냐면 dimly 흐릿하게 lit 불이 비춰진 또는 불빛이 있는 그러한 방 안에서. dimly라고 하는 것은 부사, lit이라고 하는 단어는 light이라는 동사의 PP 형태야. 그래서 흐릿한 빛이 있는 방 속에서 좀 희미한 빛이 있는 방에서 다 똑같이 옷을 차려 입고 앞에 부모님에 대한 그룹 토의에 참여한 이 참가자들이 이제 동사 were more likely 좀 더 뭐뭐일 것 같았대. 좀 더 뭐 할 것 같았냐면 make negative comments라고 하는 부정적인 언급을 하는 것 같았대. 누구에게? 부모님들에 대해서. 뒤에 누구보다도 뒤에 나와 있는 요 참가자들이 그런 것보다도 이 참가자들은 누군데? 대조적인 환경. 우리가 실험군이 있고 대조군이 있고 뭐 이런 것들 있지. 그 대조군에 있었던 참가자들이 그런 것들보다도 우선 내용 보고 문법 하나씩 다시 볼 거야. 부모님에 대한 어떤 토론을 하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뒤를 보니까 여기에 흐릿한 불빛이 있는 방에서 옷을 다 똑같이 입고 있어. 이게 뭐야? 탈개성화야. 이게 탈개성화야. 왜냐면 다 비슷해. 그리고 불빛이 흐리기 때문에 잘 구분이 안 가. 다 비슷비슷한 거야. 밝은 빛이 아니지. 탈개성화가 일어난 거야.
그럼 탈개성화가 일어났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났느냐? 봤더니만 탈개성화가 일어난 사람들은 어떤 주제에 대해서 부정적인 언급을 하는 경향이 있더라라는 거야. 지금 나와 있는 부분. 누구보다도 탈개성화가 일어나지 않은 사람들보다도 뒤에 나와 있는 내용이 이렇게 된 거고, 문법적으로 보면 여기에 than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비교를 나타내지. 그럼 누구랑 누구를 비교하냐면 여기에 탈개성화가 있는 참가자들, 그리고 뒤에 나와 있는 대조군에 들어가 있는 참가자들. 그럼 동사를 맞춰야지. 여기에 동사는 be likely to의 비동사. 그래서 여기도 비동사, 대동사로서 이렇게 써준 거예요. 문법적으로 보게 되면 다른 것들은 체크가 된 것 같고, 뒤에 마지막 문장. 그래서 이 실험의 결과를 가지고 결론적으로 얘기했을 때 이 문장이라는 거야. 부모님들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했다라고 했는데, 달리 말하자면, 그럼 다시 말하자면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지. 탈이라고 하지, 뭐 탈이나 몰이나 비슷해. 몰 개성화가 된 그러한 상황이, 앞에 나와 있었던 이 상황을 꾸며주는 거고, 몰 개성화가 된 그 상황이 뭔가를 하게 해줬다라는 거지. 사람들로 하여금, 참가자들로 하여금 뭐 하게 했냐면 표현하게 했지. 의견들을. 그런데 그 의견이라고 하는 건 어떤 의견인데, 그들이 아마도 일반적으로는 그냥 가지고 있을 의견이야. 누구에게? 스스로에게. 즉 혼자 가지고 있을, 밖으로 드러내지 않는 그러한 의견들을 표현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 앞에 나와 있는 이런 상황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일반적으로는 그냥 혼자 간직할 그러한 의견들을 표현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 15강은 요약이기 때문에 요약된 문장도 본다. 이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게 나와 있었고, 밑에 나와 있지. 그리고 굵은 글씨로 되어 있는 게 원래 문제의 답이었던 부분들이야. 그래서 사람들의 행동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이 사람과 동료들이 주장한 내용이 있었어. 뭘 주장했냐면 개인의 탈개성화를 여기다 쓸 거야. 원래는 탈개성화. 탈개성화는 개인적인 모습이 없어. 그냥 휩쓸려 가는 거야. 그룹과 그리고 어떤 집단의 나와 똑같은 모습을 맞춰가는 거야. 그러면 거기에 푹 빠지는 거야. 그래서 뒤에 나와 있는 무리들, 군중과 또는 그룹에 담그는 거다고 해. 이 immerse가 원래는 담그다야. 담그면 푹 빠지겠지? 그래서 거기에 묻힌다라는 의미로 immersion, 묻힘이라고 하면 나와 있을 거다. 거기에 묻혀 있어. 거기에 내가 푹 빠졌어. 그래서 뭐 몰두, 열중 이런 말도 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건 그냥 묻힘 정도로 괜찮아. 개인들이 군중이나 무리에 묻혀 있는 이것이 뒤에 어떤 결과를 야기시킨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어떤 결과냐면 자아 정체성의 손실이다라고 하는 결과를, 당연히 개성이 사라지니까. 그리고 그 결과, 이러한 손실은 좀 더 뭐일 것 같냐면 자극할 것 같아. 사람들로 하여금 뭐 하라고 만들어내게끔 자극시킬 것 같아. 어떤 거를? 제약을 받지 않는 사회적인 행동들, 이러한 행동들을 만들도록 자극시키는 것 같아. 결국은 부정적인 행동들이야. 그래서 아까 실험에서도 부모님들에 대해서 좀 안 좋은 말을 하는 거야. 원래 일반적으로 얘기했을 때, 야, 부모님에 대해서 얘기하면, 아, 우리 엄마는 이건 안 좋고, 아빠는 이건 안 좋고. 그런 얘기를 뭐 할 수도 있겠지만, 친한 친구들 사이에서는 그거를 공개적으로 한다던가 그런 말을 잘 안 할 거 아니야. 근데 나를 보는 사람도 없고, 잘 보이지도 않아. 지금 다 똑같은 상태야. 그러니까 얘도 말하고 다 말하는 거지. 근데 다 얘기했잖아. 그 나를 뭐 제재할 사람도 없고 내가 그 얘기를 했다고 비난할 사람도 없을 거야. 그런 내용으로 15강의 1번을 이렇게 썼어. 잠깐 쉬었다가 2번으로 가기 전에 아까 형민이가 물어본 거 잘 물어본 것 같아. 이거 다시 좀 얘기해 줄게. 혹시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어서. 앞에 나와 있는 것 중에서 어떤 게 있냐면 여기 control condition이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 이거를 이제 통제 상황이라고 하는 걸로 좀 쓰이는데, 우리가 실험을 하게 되면 이걸 잘못 이해하면 아, 얘네가
지금 어떤 방 안에 똑같은 옷을 입게끔 통제를 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그게 아니야. 그건 아니고 실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조건을 거기다 집어넣는 그룹이 하나 있고 그리고 또 하나의 그룹은 그러한 조건이 전혀 적용되지 않게끔 통제를 하는 그룹이 있어. 그런 통제를 얘기하는 거야, 여기. 그래서 보통은 뭐 통제 그룹, 비교 집단, 통제 집단 이런 말을 써. 그러니까 대조군 정도가 되겠지. 실험군이 있고 대조군이 있는 그 의미에서 컨트롤 컨디션이라고 본 거야. 이거를 잘못 이해할 수도 있는 부분이야. 충분히 그럴 수 있어. 충분히. 이것만 조금 분야 설명했고, 자, 2번 갑시다. 두 번째 나와 있는 내용. 이번에 나와 있는 거는 검사의 정확성에 대한 반응이라고 했는데 검사의 정확성, 뭔가를 검사를 했어. 그러면 정확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이거 정확하네. 정확하지 않은데? 뭐 이런 말을 좀 할 것 같은데 우선 가정해 봅시다. 어떤 내용을? 여러분이 참여하고 있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participate in. 이게 자동사로 쓰이지. 그래서 비동사 pp가 아니라 여기는 진행의 ing로 어떤 실험에 참여하고 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런데 이 실험이 뭘 사용하고 있냐면 뒤에 새로운 셀리버 테스트라고 했는데 셀리버는 침이야. 타액 테스트. 새로운 타액 테스트를 사용하고 있는 그러한 실험을 이 실험에 참여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자고. 뭐 하기 위해서? 뒤에 나와 있는 발견하기 위해서 enzyme deficiency라고 하는 거는 효소 결핍. 효소라고 하는 거는 우리 몸 속에 있는 중요한 어떤 호르몬 같은 걸 얘기해. 그래서 효소 결핍이라고 하는 거를 발견하기 위해 여기는 이걸 다 빼도 상관없겠지. 새로운 타액 테스트를 사용하고 있는 실험에 참여하고 있다라고 하면 가정을 해보지. 그런데 이 뒤쪽에 나와 있는 이 효소 결핍이 뭐냐면 다시 한번 부연 설명하고 있어. 얘는 예상하는 거야. 뒤에 뭐를? 췌장의 질환 또는 질병을 나중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이후의 삶에 있어서 췌장 질환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상할 수 있는 그러한 효소 결핍을 발견하기 위해 이런 테스트를 한대. 효소가 결핍이 되면 나중에 이 사람은 췌장에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이렇게 진단을 내릴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얼마나 많이 여러분이 믿겠습니까? 뒤에 나와 있는 정확성을, 이 새로운 테스트에 대한 정확성을 얼마나 많이 믿을 수 있을까? 신뢰성을 얼마나 가질 수 있을까? 라고 물어봤고, 이 연구에 따르면 뒤쪽에 나와 있는 요 피터 리토하고 데이비드 오페즈라고 하는 요 사람에 의해 행해진 연구에 따르면 이 연구가 누구한테 행해졌냐면 온 뒤에 나와 있는 여기에 행해진 거야. 그래서 켄트 주립대학 학생들에게 행해진 이 사람들에 의해 행해진 이 연구에 따르면 그것은 얼마나 믿냐라고 하는 이것은 그 신뢰성이다라고 하는 정도는 would 아마도 depend 뒤에 거에 달려 있겠다라는 거지. 뒤에 뭐에 달려 있을 거냐면 whether 뭐뭐인지 아닌지 그 테스트가 여러분을 뒤에 것으로 식별하는지 아닌지 확인하는지 아닌지 이 identify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런 것입니다 라고 결과가 나오는 거야. 확인하고 식별한다라는 것은. 그럼 여러분이 뭐라고 가지고 있다고 뭘 가지고 있냐면 걱정할 만한 결핍을 가지고 있다라고 여러분을 식별하는지 아닌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뒤에 나와 있었던 결핍이 있습니다 라고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결핍이 없습니다 라고 나올 수도 있고 그러한 결과에 따라서 아마 믿는 정도가 달라질 거다라는 것. 그리고 whether이라고 하는 것은 뒷문장이 불확실한 내용일 때라고 하는 건데 지금 뒤쪽에 나와 있는 것은 아직까지 여러분을 뭐라고 확신하는지 어떤 식별하고 확인하는지 잘 모르겠어. 결과가 나와야겠지. 그러니까 if나 whether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다 쓰는 게 큰 무리가 없겠고
또 on which 뭐 이런 거 쓰면 안 돼. 관계대명사처럼 그거 아니야. 된 것 같고 뒤쪽. 그럼 사람들이 결과에 따라서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라고 하는 것이 뒤쪽 내용으로 연결이 좀 돼야 될 거야. 뭐뭐처럼 그 학생들의 대다수처럼 여러분은 아마도 likely, 여기에 likely는 단독으로 쓰이는 부사다. be likely to 동사 원형이 아니야. 여기다 to 쓰면 안 돼. 그래서 아마도 downgrade, grade라고 하는 것은 등급인데 등급을 낮춘다라고 했으니까 낮게 평가할 거다라는 거지. 뭐를? 정확성을. 그 테스트의 정확성을 아마도 낮게 평가할 것 같아. 언제? 뒤에 만약 그 결과가 뒤쪽에 나와 있었던 여러분에게 어떤 정보를 줄 때 그 정보가 뭐냐면 최장의 문제가 여러분의 미래에 존재할 것이다 라는 이런 정보를 줄 때 그럼 결국은 결핍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이 생기게 되면 이 사람들 봤을 때 테스트에 대한 정확성을 별로 안 좋게 여길 것이다 라고 하는 것. inform이라고 하는 단어는 A 쓰고 뒤쪽에 문장의 구조가 아니면 전치사 of를 쓰고 B라고 하는 구조 또는 대절이라고 하는 걸로 뒤에 이렇게 연결해. 그래서 A에게 뭐뭐를 inform, 알려주다라는 의미로 A에게 뭔가를 알려주는 것. 그래서 inform 나오고 A 나왔고 뒤에 문장, 완전한 문장 접사 that 쓴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 안 좋다라고 하면 정확성에 대해서는 좀 낮게 평가하고 믿지 않으려고 한다라는 거겠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에도 내가 그렇다고? 이렇게 잘 안 믿을 거야. 뒤에 두 번째 연구가 있었대. 첫 번째 나와 있는 거는 신뢰도에 있어서 얼마나 정확성을 믿냐 요거였고 두 번째 연구가 있었는데 두 번째 연구가 보여줬던 것은 어떻게 여러분이 go about it, go about은 다루다 또는 여기 나와 있는 것은 뭐 처리하다. 그러니까 그 결과에 대해서 이 결과를 어떻게 처리하냐, 이 결과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다루고 있느냐 이거를 좀 보여줬다라고 해. 그래서 이 사람들이 물어봤어. 실험 대상자들에게 결과는 이미 나왔고 뭐라고 물어봤냐면 또 뭐뭐인지 아닌지를 물어봤어. ask라고 하는 단어는 두 가지로 들어갈 수 있지. 요청하다도 있고 질문하다도 있어. 요청하다로 가면 대수로 갔을 거야. 여기는 지금 확실하지 않은 내용들이야. 그래서 질문에 관련된 거니까 똑같이 whether이라고 하는 걸로 가면 큰 무리가 없을 거고. So there were 뭐뭐가 있는지 아닌지 어떤 불규칙한 것들이 있는지 아닌지를 물어봤어. 뒤에 자신들의 식단, 음식에서 sleep, 잠자는 데 있어서 아니면 activity, 활동의 패턴들에 있어서 뭔가 불규칙한 것이 있었냐 없었냐 물어봤어. 뒤에 어떤 시간 동안 over the last 48 hours라고 하는 지난 48시간에 걸쳐서.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아마도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어. 뒤에 나와 있는 그 테스트의 정확성에 뭐가 앞에 나와 있었던 이 불규칙한 것들이 얘가 선행사야. 뒤에 관계대명사로 쓰여 있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만약에 있다면 평소 모습하고 다르니까 이것 때문에 일시적으로 결과가 잘못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이런 것들을 좀 물어봤겠지.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물어본 내용 그리고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겠지. 과거보다도 먼저 일어났고 어쨌든 여기는 과거에 대한 얘기일 거야.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대해서 추측을 할 때는 조동사의 과거에 have, pp를 쓴다라고 했어. 이건 might have, pp 형태를 꼭 써줘야 되는 거. 그럼 이 사람들의 반응은 우리가 유추할 수 있어. 왜냐하면 실험에 대한 정확성이다라고 하는 거를 믿지 않는 사람이었고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으니까 여기서 불규칙한 것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내가 이걸 믿지 못하는 거니까 아마도 이런 불규칙한 것들이 많아서 결과가 잘못 나왔나 봐 라고 얘기를 하겠지. 분명히. 뒤쪽.
그래서 사람들, God, 얻은 사람들, 건강을 위협하는 결과를 얻은 사람들. 결과 잘 안 나왔어. 이 사람들은 주어가 여기 있고 뒤에 동사자리라서 잠깐 체크해서 리스트라고 하는 것은 열거하다, 나열하다 정도. 3배나 더 많은 불규칙한 것들을 나열했습니다. 누구보다도 이 사람들이 그랬던 것보다도. 그럼 여기 나와 있는 것도 than이라고 하는 것을 기준으로 양쪽에 이 사람들과 요 사람들을 비교하고 있으니까 동사 그대로 받아가야겠지? 앞에가 일반 동사면 뒤에는 do에 관련된 걸로 비동사 쓰지 않게끔만 조심하면 될 것 같아. 이 사람들은 앞쪽에서는 건강을 위협하는 결과니까 뒤쪽은 건강하다라고 하는 것이 나오면 되겠지? 건강을 확인해주는, 당신은 건강합니다라고 하는 이렇게 건강을 확인해주는 결과를 받은 이 사람들이 그랬던 것보다도 더 3배나 더 많은 불규칙한 것들을 나열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찾았던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 they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야. 건강 결과가 안 좋았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조사를 하고 찾아봤던 거야. 뭐를? 방법들을 찾아봤던 거야. 뭐 할 수 있는 방법? 약화시킬 수 있는 방법. 뒤쪽에 증거를 약화시킬 수 있는 방법. 근데 이 증거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뒤쪽에 contradicting이라고 하는 거에서 contra는 반대고 dict는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는 거는 모순되다, 반박하다 이런 의미로 쓸 수 있어. 반박하는 증거. 이 증거를 뭔가 모순되는 증거라고 보자. 모순되고 일치하지 않는 그런 증거를 약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봤다라고 하는 거. 그럼 뭐랑 모순이 되냐면 뒤쪽에 나와 있었던 자신들이 선호하는 그런 건강의 이미지, 나는 건강하다라고 하는 것. 나는 건강하다라고 하는 자신의 그러한 선호하는 이미지와 일치하지 않는 모순되는 증거. 그거는 내가 건강하지 않습니다. 지금 뭔가 아픕니다라고 하는 이런 증거를 약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불규칙한 것들을 더 많이 열거하게 됐다라는 부분이야. contradict라고 하는 단어가 앞에 있는 명사를 꾸미는데 뒤에 목적어가 나와 있는 타동사니까 ing를 썼고 얘는 뒤에 있는 명사를 꾸며서 이미지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이 선호하는 거니까 ed 형태로 이렇게 나와 있어. ing, pp는 그때그때마다 조금씩 공부해놓는데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됐고 마지막에 요약된 부분을 보면 된다. 자, 요약된 걸 보면 검사의 정확성에 대한 얘기를 좀 보는 거였는데 이 사람들의 연구에 따르면 연구는 뭘 했냐면 학생들의 인지된 정확성, 뭐의 정확성? 새로운 타액 검사에 대한 학생들의 인지된 정확성. 말을 좀 풀면 새로운 타액 검사에 대해서 학생들이 인지하는 정확성. 주어 동사로 하면 좋겠지? 여기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참가자들이 이런 경향이 있더래. 뭔가 불신하는 경향이 있더래. 믿지 않는데 뒤쪽에 나와 있는 환영받지 못하는 뭔가 안 좋은 그런 테스트의 결과를 불신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고 그리고 이러한 것이 그들로 하여금 찾게 만들었던 거야. 가능한 요인들을 찾게 만들었어. 아까 불규칙성이라고 하는 것들. 이러한 요인들은 아마도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지. 누구에게? 그 테스트의 어떤 정확성에. 결국 여기 나와 있는 것이 이제 contradict라고 하는 걸로 좀 볼 수도 있겠고. 그래서 이러한 요인들을 찾으려고 했다라는 것까지. 이 정도가 15강의 2번에 나와 있는 것이 되겠네. 뒤로 갑시다. 3번에 나와 있는 부분. 15강은 딱 4개야. 그래서 조금만 더 하면 이제 이 책이 끝나. 책 한 권을 우리가 거의 한 달 채 안 돼서 끝냈지. 고3 들어오기 전에 내가 그랬잖아. 정신없을 거라고. 너희도 정신없고 나도 정신없고. 15강의 3번은 물 부족 스트레스를 받는 식물. 식물이 물이 부족할 때 스트레스를 받아.
그러니까 뭔가 조금 안 좋은 그 압박감 같은 걸 얻게 될 건데 그때 식물은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 설명문으로 나올 거야. 식물들은 물이 필요해. 뭐 하기 위한 거냐면 견고함을 주기 위한 거야. 누구에게? 자신의 세포에게. 아마 해설제는 단단함이라고 나온 것 같아. 그러니까 이거를 잘못 생각하면 안 돼. 물리적으로 딱딱하다라는 게 아니야. 이 rigidity라고 하는 이 단어는 뭔가가 꽉 차 있어서 견고하고 탄탄하다는 의미로 쓰이는 거야. 그러니까 세포가 아주 잘 생활을 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견고함을 얘기하는 거야. 세포가 단단해진다라고 하는 그 촉각이나 이런 게 아니라. 그래서 세포에게 견고함을 주기 위해서는 세포를 견고하게 만들려면 물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지. 하지만 물 스트레스는 우리가 학업 스트레스라고 하는 거는 학업 때문에 생기는 스트레스지. 그럼 물 스트레스도 물 때문에 생기는 스트레스. 이렇게 봐. 근데 물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물이 부족하기 때문인 거기 때문에 이걸 약간 말을 풀어서 물 부족 스트레스라고 말을 살짝 바꾼 거야. 물 부족 스트레스는 또한 만듭니다. 뭐를? 다른 좀 더 미묘한 그러한 결과를 만들기도 한데 말을 조금 풀면 얘가 영향을 미치는 거로 될 수 있는 거니까 다른 좀 더 미묘한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뭔가 조금 좀 미묘한 영향을 미치는 내용들이 뒤로 좀 나올 것 같아. 그래서 the stressed plant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은 식물은 will spend 보내게 될 건데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될 거야. 일반적인 모습보다는 더 많은 시간을 어떤 상태로 with 명사 형용사야. 이거 우리가 수업에서 여러 번 했었지. 해석 방식도 굉장히 많았지. 명사가 뭐뭐이면서 뭐뭐인 채로 또는 그리고 주어가 동사입니다. 이렇게 갈 수도 있고 그리고 지난번에 했던 것들 중에서 with가 나오는 것이 뭐가 있었냐면 정확한 감정과 동작이 나와 있었던 부분에 있어서 그때 자세할 때 그 중간에 with가만 나온 적이 있었어. 그때는 이유로 봤어. 이유로. 여러 가지가 있다. 자, 이쪽을 보면 기공이라고 하는 것이 닫힌 상태로 이렇게 보면 돼. 기공이 닫힌 채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우선 문법적으로는 기공이라고 하는 것이 이건 좀 이따 설명할 거야. 기공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를 닫는 게 아니라 얘가 닫혀 있는 상태니까 이대로 보면 될 거고 기공은 말 그대로 공기가 드나드는 어떤 구멍이야. 그걸 기공이라고 보면 돼. 자, 요 스토마타라고 하는 이 기공들은 are the pores 뒤에 설명하고 있지. 여기서 구멍들이야. 그리고 각각의 구멍은 열리고 그리고 닫혀 뭐에 의해서? 확장과 수축에 의해서. 그럼 뭐가 확장하고 뭐가 수축하냐면 한 쌍의 공변세포가 한글에 나와 있는 말이 더 어려워. 영어로 보는 게 더 편하다. guard가 나왔잖아. 지키는 경비지. 그러니까 구멍이 열리고 닫히는 것을 옆에서 지켜주는 그거를 뭔가 경비로서 좀 지켜주는 그런 세포야. 그래서 공변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기공, 이 구멍 옆에 옆에 있는 세포라는 거야. 공변세포가. 그래서 이러한 공변세포, 한 쌍의 공변세포의 확장과 수축에 의해서 열리기도 하고 닫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확장과 수축을 통해서 선행사가 앞쪽이야. 이러한 확장과 수축을 통해서 기체들이 are exchanged, 교환이 됩니다. 식물들은 이산화탄소를 받아들이고 광합성을 하면서 산소를 밖으로 내뿜지 교환이 일어나. 그리고 이 확장과 그리고 수축이라는 것으로부터 물이라고 하는 것이 증발된다라고 보는 거야. 문법적으로 이제 두 가지 정도로 볼 건데 through which라고 하는 것은 전치사 관계대명사. 뒷문장이 완전해야 돼. 비동사 PP는 우리가 구조상 완전한 문장이라고 했었고 evaporate라는 단어도 자동사야. 그래서 이 문장도 완전한 문장이야. 선행사는 앞에 나와 있는 expansion and contraction 이렇게 두 가지로 보면 될 것 같고 하나 여기 좀 더 본다. 이쪽 These are the pores라고 하는 건 완전한 문장이야. 비동사 하나 썼고 주어 있고 비동사에 대한 보완할 수 있는 단어까지 다 썼기 때문에 문장이 다 끝났어. 더 이상 뒤로 나올 거는 없어.
그럼 여기는 이제 부연 설명인 것들이야. 그럼 부연 설명을 쓸 때 접속사를 하나 쓰고 문장을 이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나와 있는 요 형태처럼 분사 구문을 쓸 수 있는 거야. 이건 분사 구문이야. 여기에 open이라는 단어하고 close라는 단어가 둘 다 타동사지. 목적어가 둘 다 없지. 그래서 수동의 형태로 쓸 거야. 근데 비동사는 쓸 수가 없어. 문장이 나올 수 없으니까. 그래서 opened하고 closed를 쓰는 건데 이 치는 왜 썼냐? 주체가 다르니까 지금. 각각이라고 하는 주체를 따로 써준 거야. 그럼 해석을 할 때는 그냥 문장으로 해석하고. 그래서 각각은 열리고 닫힙니다야. 그럼 요거를 우리가 조금 바꿔보면 앞쪽에 and라고 하는 접속사가 있다면 이때는 얘네가 틀렸지. 이렇게 쓰면 안 되겠지? 그럼 문장이 나와야겠지. 그러려면 이때는 여기에 is라고 하는 게 들어가야겠지. and를 쓰게 되면 그런 것도 이제 기본적인 것들이지만 조금 체크를 했어. 그러면 스타마타라고 하는 것이 뭔지 그래도 한번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좀 찾아봤더니만 이렇게 생겼대. 식물에 잎이 있고 이 잎에 있는 곳을 확대시켜서 보니까 이렇게 보여. 얘가 열렸다 닫혔다 하는 부분이야. 그래서 요 안으로 공기가 들어갔다 나오기도 하고 수분이 증발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 스타마타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생겼어. 뒤쪽으로 갑시다. keeping stomata closed라고 하는 것까지 주어 자리라서 ing를 썼고 이 기공을 닫힌 상태로 유지하는 것은 뒤에 줄입니다. 물의 손실을 줄입니다. 왜냐하면 이곳에서 증발이 일어나는 거니까 닫아놓는다라고 한다면 물의 손실이다라고 하는 걸 당연히 줄일 수 있겠고 왜 자꾸 닫아놓냐라고 했을 때는 아까 물이 부족할 때 쓴다라고 했어서 물의 손실을 당연히 줄이겠지. 하지만 이렇게 물의 손실을 줄일 수도 있지만 사실 여기는 공기가 드나드는 부분이기 때문에 뒤에 나와 있는 감소라는 것도 있어. 뒤쪽에 기체 교환의 속도에 있어서 감소가 일어나겠지. 그럼 기체가 교환을 해야 돼. 안에 이산화탄소가 들어오고 산소가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런 걸 못할 거 아니야. 그러면 이러한 감소라고 하는 것은 기체 교환의 속도에 있어서 아예 안 되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속도에 있어서 감소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뒤에 거를 의미하게 되는 거야. 어떤 걸 의미하냐면 reduction, 감소를 의미하겠지. 광합성의 속도에 있어서의 감소를 의미하겠지. 우리가 광합성이라고 하는 것은 식물들이 이산화탄소를 받아들여서 햇빛과 함께 어떤 화학작용을 만들어서 산소 같은 걸 만들어내는 것들이잖아. 그게 광합성이지. 기체가 이동하는, 교환되는 속도가 느려지면 당연히 광합성의 속도도 느려질 거고 광합성을 통해서 식물이 어떤 영양분을 받게 될 건데 그럼 결국 뒤에 나오는 내용은 영양분의 부족에 대한 얘기가 분명히 나올 거라고. 그러니까 식물은 어떻게 될 거냐면 좀 더 느리게 성장할 수밖에 없겠지. 뒤에 그리고 will be smaller, 더 작아질 거야. 뒤에 뭐보다도 그것이 그럴 것보다도 뭐 하지 않는다면 앞쪽에 여기 나와 있었던 기체의 교환 속도가 감소되고 그로 인해 광합성의 속도가 감소되지 않는다면 그러면 될 모습보다 더 작아지게 될 거라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여기 otherwise라고 하는 거는 해설지에 거기 써 있을 거다 아마 오른쪽에. 그리고 요 문법을 보면 요거 우리가 봤던 문법이야. 실제 수능 기출문제에서 요거 봤었어. 아마 이게 2020년인가 21년쯤에 나왔던 것 같은데 그때 뭐가 있었냐면 모세포의 분할이라고 하는 것이 됐을 때 세포들이 분할되어서 나중에 뭐 준비를 한다라고 하고 보기 2번이었나? 그때 엄마 세포만큼 앞에 뭐뭐뭐 이런 말이 있어. as가 나오고 그 뒤에 비동사 하나 써가지고 대동사 문제인데 앞쪽이 비동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비동사를 썼다라는 거를 나만 기억하고 있지. 그게 있었다. 그때 앞에 나와 있는 동사가 grow였어.
grow.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도 마찬가지지. 그때 내가 뭐라고 했냐면 대동사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형태상으로의 그 대동사도 있지만 의미상으로의 연결해서 대동사를 쓰기도 한다라고 했었어.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앞쪽에 그 식물이 나중에 어떤 상태가 될 거야. 그것보다 더 작아질 거야. 이렇게 보면 되겠지. 그러니까 여기는 비동사로 쓰는 게 맞아. 그리고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억제돼. 식물이 더 이상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억제될 거야. 왜 그럴까 생각해보면 뒤를 보지 말고 식물이 자꾸 자라나게 되면 필요한 물이 더 많아지거든. 그럼 물은 많이 필요한데 몸은 자꾸 자라나고 있고 그러면 그 사람으로 봐봐. 깡말라 보이겠지. 완전히. 그래서 그 내용이 뒤로 나온다. 식물이 so that 식물이 short 부족하대. 굉장히 부족하대. 식물이 물이 너무 부족해서 그 식물이 visibly 시각적으로 눈에 띄게 시들기 전에 이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억제될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얘가 자꾸 성장하다 보면 물이 너무 부족하니까 눈에 띄게 얘는 시들어 버릴 수 있어. 그러니까 이런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전에 식물의 성장이 억제된다는 얘기야. 그렇게 받아들이면 돼. 여기서 나와 있는 얘는 억제시키다, 목적 없으니까 수동으로. 그러면 문제는 물이 없다는 거니까 물 주면 되잖아, 그냥. 물 주면 문제가 해결되겠네. 그래서 여기서 물을 줄 거야. 그럼 물을 줬을 때는 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거기까지 하면서 내용이 끝나. 적절한 양의 물이라고 하는 것이 이용 가능해졌을 때 누구에게? 이전에 스트레스를 받았던 식물에게 뭐 야생에 있으면 비가 올 수도 있겠고 사람으로 치면 사람이 그냥 줄 수도 있겠고 물이 가능해졌어. 그럼 얘네들 잘 자라나겠네. 물을 받았으니까 이 식물은 이제 증가시키겠지. 자신의 잎의 생산을 증가시키겠지. 왜 잎의 생산을 증가시켜? 잎에서 뭐가 일어나니까? 광합성을 해야지 영양분을 받아들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잎을 자꾸 키워나가겠지. 하지만 in the case of crop plant라고 하는 우리가 곡식이라고 하는 그러한 식물, 곡식이 열리는 그러한 식물의 경우에서 보면 여기는 이제 열매가 맺히는 것들이잖아. 그 마지막 무게라고 하는 것은 결코 더 크지 못할 것입니다. 뒤에 나와 있었던 스트레스를 받지 않은 이 식물의 무게보다도 앞에 있는 무게 결국 열매를 잘 못 맺겠다라는 거지. 왜냐하면 얘는 나중에 물을 주긴 했지만 다른 스트레스를 받지 않은 이 식물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계속 광합성 작용을 하면서 영양분을 계속 축적했을 거거든. 그러니까 그 사이에 간격이 있어서 얘네는 무게가 덜 나갈 거야. 그래서 결코 더 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주로 이 식물은 더 작을 거다라는 것까지. 여기까지가 이 전체적인 내용의 흐름이었어. 그러니까 물이 부족할 때 그러한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 그럼 식물은 어떤 일을 벌이느냐라고 하는 것을 생물학적으로 쭉 설명을 좀 했던 것. 요약한 문장을 보면 식물들은 자신들의 기공을 닫아놓습니다. 닫힌 상태를 유지하는 거니까 얼마 동안 extended period라고 하는 것은 확장된 기간이니까 이게 장기간이라고 보면 돼. 장기간. 물이 부족한 장기간 동안 아주 긴 기간 동안 기공을 닫아버려. 그러면 이것은 뭘 야기시키냐면 낮은 성장률이라고 하는 것을 야기시킬 수 있어. 그럼 이 낮은 성장률이다라고 하는 거는 뭐 때문에 일어난 거냐면 result from 뭐뭐에서 기인하다. 뒤에 것 때문에 일어난 거야. 기체 교환에 감소된 그 속도 때문에 발생하는 낮은 성장률이다라고 하는 것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라는 것까지. 결국은 성장의 속도도 느리고 그 규모도 작을 수밖에 없겠다라는 것까지. 자, 3번이고 끝냅시다. 4번. 이 책 마지막이야.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첫 페이지였지. 마지막 페이지야. 마지막 페이지 맞지? 또 있어?
아, 16강이 있구나. 16강은 나중에 백양고만. 다 표시했고 15강의 4번은 양을 나타내는 수치 데이터의 경험적 해석이다라는 건데 데이터가 수치로 나와 있어. 그건 양을 나타내겠지. 그럼 이 양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돼. 그러니까 1 더하기 1이 2가 되듯이 아 이건 2네. 오늘 비가 얼마나 왔나? 100ml가 왔으면 100ml가 왔네. 그런데 이거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객관적으로 그 수치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경험적으로 해석하는 게 있다라는 거야. 그 내용을 좀 본다. 해석. 뭘 해석할 거냐면 양적이고 수치상의 데이터를 해석한다라고 하는 이것은 is, 입니다. among, 뭐뭐 사이에 있습니다. 어떤 요인들 사이에 있대. 요것도 해석하는 방법을 한번 보자. 비동사를 쓰고 among이라는 단어를 쓰고 뒤에 복수명사를 이렇게 쓸 거야. 해석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말에 있어서 편한 걸로 자꾸 바꿔야 하지만 너희가 이해를 하는데 좀 빨라질 수 있으니까 이 말의 의미는 기본적인 의미는 원래 이거지. 복수명사 사이에 있다. 얘가 원래 기본 의미야. 그러면 이 여러 가지들 사이에 주어가 있대.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여러 개 중에 주어가 하나란 얘기야. 그래서 뒤에 나와 있는 복수명사 중 하나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 그럼 해석이 좀 빨라질 거야. 이해하기도 편하고. 그럼 요거는 이렇게 하면 되겠지. 양적이고 수치상의 데이터를 해석하는 것은 여러 요인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그런데 그 요인이 어떤 요인이냐면 관련된 요인이야. 뭐에 관련돼 있냐면 과정에 관련이 돼 있어. 뭐의 과정? 과학 커뮤니케이션의 과정. 과학 커뮤니케이션 우리가 예전에 한 적이 있었다. 기억나나? 과학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 중요한 거는 과학 그 자체의 질도 좋아야 되고 과학을 표현하는 프레젠테이션, 표현에 있어서도 좋아야 된다. 그때 나오는 게 과학 커뮤니케이션이야. 근데 이 과학 커뮤니케이션이 정확하게 뭔지 그거 하나 보고 내용을 좀 보도록 할게. 과학 커뮤니케이션은 그냥 있는 그대로 봐도 돼. 커뮤니케이션이 대화도 있지만 전달이라고 했어. 그냥 과학적인 지식을 전달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전달을 할 때 주고받는 입장이 단순하게 정해지는 게 아니라 조금 광범위해. 사회에서 과학 지식의 전달 과정을 연구하는 분야가 과학 커뮤니케이션인데 과학 기술자들 사이의 커뮤니케이션도 있을 거고 뒤쪽에는 과학 기술자와 대중들 사이의 커뮤니케이션도 있을 거고 뒤에는 과학 기술자들하고 다른 분야 전문가들 사이의 커뮤니케이션도 있을 거야. 이러한 것들이 전부 다 과학 커뮤니케이션이라고 보면 되는데 우리가 볼 때는 그냥 단순하게 과학에서 만들어낸 것을 전달하는 것이다. 이렇게만 봐 그냥. 과학에서 만든 것을 전달하는 거야. 그거를 여기서 잠깐 다시 보면 이걸 내가 왜 얘기했냐면 여기에 과학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과정에 관련된 요인들이 있대. 그럼 과학 커뮤니케이션이 정확히 모르면 이게 어떤 요인들이 있고 갑자기 그 중에 하나라고 했으니까 이게 연결고리가 안 만들어진다고. 그럼 과학 커뮤니케이션이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전달한다라고 했으니까 과학에 관련된 어떤 결과가 나왔어. 그럼 일반 대중들한테 전달을 하겠지. 그 과정에 있는 것들 중에 결과가 전달되었을 때 그거를 해석하는 것도 하나의 과정이라는 거야. 해석하는 것 자체도. 뒤로 본다. 그래서 비록 전달하는 사람들이 공유하기는 하겠지만 이 수치적인 자료를 전달하기는 하겠지. 그럼 수치로 나오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니야. 과학적으로 연구해봤더니만 이런 수치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주가, 주식의 가치라고 하는 주식의 가격, 주가 또는 질병의 위험성, 위험, 뒤에 날씨에 있어서의 어떤 예보, 일기예보. 그래서 날씨가 이번에는 강수량이 70%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나왔어. 그럼 일기예보에서 우리한테 전달을 해주겠지.
그럼 우리가 받아들인 입장에서는 70%면은 뭐 확률이 높은 것 같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람들마다 느끼는 게 다 다를 거야. 그 해석이다라고 하는 거. 뒤에 이 수치적인 자료를 공유는 하겠지만 누구랑 공유할 거냐면 비전문적인 대중들과 공유는 하겠지만 lay라고 하는 단어가 비전문가의 정도의 아마 오른쪽이나 아래에 그 단어가 정리가 돼 있을 거야. 비전문적인 우리들 일반 대중들에게 아마 공유는 되겠지. 근데 우리한테 그거 왜 주는 거야? 우리 보고 뭐 연구하라는 거야? 아니지. 이것 때문이야. 그 사람들이 가정을 하는 것은, 추정하는 것은 그 데이터가 유용할 거다라는 거지. 어디에서? 우리가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B가 70% 온대. 우상 가져가야겠네. 이렇게 뭔가 의사결정하는 데 있어서 분명히 유용할 것이다 라고 가정을 하기 때문에 우리랑 공유를 해. 그런데도 똑같은 자료가 일으킬 수 있대. evoke, 만들다 정도로 보면 돼. 넓은 다양한이니까요. 매우 다양한으로 보면 된다. 매우 다양한 해석과 결론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야. 뭐에 따라서? 뒤에 나와 있는 recipient, 받아들이는 사람, 받는 사람에 따라서 누가 이 자료를 받느냐에 따라서 해석도 달라질 거고 그 사람이 내리는 결론도 달라질 거다라는 부분. 그럼 어떻게 다르냐라고 하는 것을 뒤에서 설명하면 되겠지? 그래서 뒤로 가면 돼. 그래서 최근의 일은 여기서 연구라고 보면 된다. 최근의 연구가 밝혀냈어. 뭐를?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더 적은, 덜 수적인, 수치상의 어떤 읽고 쓰는 능력이 있대. literacy라고 하는 것은 읽고 쓰는 능력이야. 그냥 능력이라고 하면 되겠지. 숫자를 보고 읽어서 그거를 내가 활용할 수 있는 능력. 그래서 이거를 산술 능력이라고 본 거야. 산술 능력이 낮은 그러한 사람들은 뭐 하는 경향이 있었냐면 앞에 얘가 주어고 extract, 추출하는 경향이 있었대. 매우 다른 의미를 자료로부터 추출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대. 말을 좀 어렵게 썼지. 자료가 있는데 거기에서 의미를 빼낸다 라고 하는 의미는 그냥 자료를 다르게 이해한다는 거야. 자료를 다르게 이해하는 경향이 있었대. 예를 들면 자료라고 하는 것이 어떤 자료냐면 예상되는 가능성에 대한 해석을 하는 자료였던 거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내일 비가 올 확률이 70%입니다 라고 하는 거. 근데 어떤 사람은 우산을 들고 나가고 어떤 사람은 그냥 밖으로 나가. 사람마다 느끼는 게 좀 다른 거야. 이러한 것과 같은 이 자료로부터 다른 의미를 추출하는 경향이 있었대. 누구보다도. 또 사람들 나왔지. 앞에 나와 있는 people, 뒤에 나와 있는 those. 이렇게 비교 구조를 만드니까 복수로 맞췄고, 뒤에 있었던 누구, higher numeracy라고 하는 높은 산술 능력, 더 높은 산술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보다도. 그러면 여기까지만 보게 되면 우리가 어떤 자료라고 하는 것이 있을 때, 과학적인 자료가 있을 때 그 수치에 있어서 산술 능력이 뛰어나야지 아마 자료 해석을 잘 하는가 보다 라는 걸로 알 수 있겠는데, 하지만 다른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 하지만 좀 더 계산 능력이 있는 사람들도 여기에 더 플러스 형용사는 뭐뭐한 사람들, the rich 이런 말이야. 그래서 the rich는 부유한 사람들로 쓰이는 것처럼 좀 더 계산 능력이 있는 사람들도 또한 will interpret, 해석을 할 것이다 라는 거지. 그 양적인 정보, 즉 데이터를 어떻게 경험적으로 수치를 정확하게 읽어서 객관적이고 논리적으로 그 데이터를 읽어내는 게 아니라 경험적으로 그냥 해석을 하더래. 뒤에 to make faster judgments라고 하는 더 빠른 판단을 하기 위해서, 원래 좀 더 꼼꼼하게 보고 시간을 들이고 정확하게 판단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더라라는 거야. 그래서 앞에서 계산 능력이 좀 더 있는 사람들은 아마도 더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할 것처럼 보였지만 이 사람들도
더 빠른 판단을 하기 위해서 경험적으로 수치를 보자마자 아 이거야 라고 그냥 해버린다는 거지. 뒤로. 연결고리들 잘 봐야 된다. 나중에 이런 지문들 이제 순서나 삽입 같은 걸로 문제 내면 너 이거 혼란스러워하는 경향들이 많아. 앞뒤 문장의 연결이 어떻게 되는가를 좀 봐야 돼. 그래서 이러한 모습이 this라고 하는 것은 앞쪽에 나와 있는 마지막 문장의 모습이야. 계산 능력이 더 뛰어난 사람도 경험적으로 정보를 파악을 하더라라는 것까지 해석을 하는 부분. 이러한 모습이 발견되었어. 어디서? 뭔가를 묘사하는 부분에 있어서. 뭘 묘사하고 뭘 기술하는데 risk하고 uncertainty라고 하는 위험성과 불확실성을 portrayal, 묘사하고 기술하는 데 있어서 발견되었대. 이 말의 의미는 무슨 말이냐면 어떤 자료가 있었어. 그게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또 불확실성이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설명하는 자료가 있었을 거야. 그런데 그런 것들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앞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경험적으로 자료를 해석하는 모습들이 나타났다는 얘기야. 뒤에 언제, 뒤에 요때 사람들이 이익을 과도하게 가치 평가할 때였어. 이 이익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가치를 과도하게 평가할 때, 그럴 때 나타났대. following이라고 하는 단어는 뒤에 나와 있는 loss라고 하는 것까지 해서 개인지를 이렇게 꾸며줄 건데 follow라는 단어가 원래 따라가는 거야. 그럼 여기서 보면 손실을 따라가는 거지. 따라간다라고 하는 거는 뒤에 있는 거지 앞에 있는 거 아니지. 그럼 결국 뭐냐면 다음에 오는이라는 거야. 그래서 붙이면 손실 다음에 오는 이익에 대해서 너무 가치를 높게 잡았을 때 뭐 주식하는 사람들처럼 주식을 하는 사람들이 만약에 투자를 했어. 근데 이번에 내가 손해를 엄청 많이 봤어. 그럼 다음에 내가 이익을 얻을 수 있을까 없을까? 아 이거 나 이익 충분히 얻을 수 있어. 라고 이렇게 그냥 경험상으로 봤을 때 항상 보면은 손해를 봤다가 이익을 보고 손해를 봤다가 이익을 뭐 이런 게 있었어. 수치가 나온 걸 보고 분명히 위험하다라고 나왔을 건데 그걸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을 수 있겠지 아마. 또는 과장할 때. 뒤에 뭘 과장할 거냐면 어떤 추론을 과장할 때. 이 추론은 만들어진 추론이야. 뒤에 뭐로부터? 가장 최근의 자료로부터 만들어진 추론이야. In a trend. trend라고 하는 것은 어떤 흐름, 추세. 그러니까 뭔가 흘러가는 흐름들이 있어. 어떤 추세가 있겠고 그런 추세에서 가장 최근의 자료에서만 나온 어떤 결과들이 있었겠지. 원래는 전체적인 거를 다 보고 뭔가를 추론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추론을 너무 과장하는 경향이 있더라라는 부분. 아까 주식을 얘기했겠지만 요즘에 오늘 어제하고 오늘 삼성전자가 갑자기 주가가 막 뛰었어 라고 하는 이거를 너무 과장해서 받아들여. 사실 보니까 기존에 그 전에 있었던 흐름들을 보니까 계속 떨어지고 있다가 오늘 잠깐 오른 거야. 이런 걸로 봤을 때 최근에 있었던 그 자료로부터 만들어진 추론을 너무 과장하는 이런 일이 벌어질 때 위험이다라는 것과 불확실성에 대해서 설명하는 모습에 있어서 경험적으로 자꾸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더라라는 거야. 다 됐나? 다 됐고. So some work. 일부 연구는 하지만 그러면 앞에서 보니까 수치를 잘 읽는 사람도 수치를 잘 읽지 못하는 사람도 결국 산술 능력이 있거나 없거나 경험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한다면 산술 능력이 뭐 굳이 필요 없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야. 하지만 다른 일부 연구가 보여주고 있는 건 뭐냐면 물론 산술 능력이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 모두 다 경험상으로 해석을 하려는 경향은 있겠지. 다들 그런 경향이 있겠지. 그렇지만 이 수치를 읽는 능력이 조금 덜한 사람들이 좀 더 뭐뭐한 경향이 있대. be inclined to 동사원형. 뭐뭐하는 경향이 있다야. 이게 likely 정도로 봐도 괜찮아. 뭐뭐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으로. 민성이는 정신 차리고 봐야 돼. 너는 습관적으로 이렇게 준다.
결과는 항상 똑같을 거야. 좀 더 뭐뭐 하는 경향이 있을 거다라고 하는 것. 뒤에 거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라는 거지. 이러한 경험적인 방법에 좀 더 뒤에 쪽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험적인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경향이 있냐면 만드는 경향이 있어.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그런 양적인 데이터의 해석을 만드는 경향이 있겠지. 왜냐하면 경험적으로 자꾸 해석을 하다 보면 나의 경험에서 봤을 때는 이건 좋은 거야. 그럼 자꾸 좋은 쪽으로만 결과가 나올 거라고 한쪽으로 치우쳐지겠지. 바이어스트라고 하는 그러한 결과를 자꾸 만들어낼 것이다 라는 거. 자, 여기까지가 양을 나타내는 수치 데이터의 경험적 해석인데 요약된 부분을 보면 양적이고 수적인 데이터라고 하는 수치적인 데이터가 있어. 이러한 것들이 공유되는데 비전문적인 대중들과 공유되고 있는 이 자료라고 하는 것이 해석이 될 수 있다라는 거야. 어떻게 해석되냐면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 뭐에 따라서? 뒤에 나와 있는 그 산술 능력의 수치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사람의 산술 능력이 수준 어느 정도 수준이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런데 사람들이 더 적은 산술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은 좀 더 뭐뭐일 것 같아. 이거 바뀌었지? 아까 inclined라는 단어 있는데 뭐 할 것 같냐면 이 경험적인 방법을 더 많이 사용할 것 같아. employ라는 단어는 사용하다 정도로 보면 되는 거야. 그리고 이러한 산술적, 경험적인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은 자료에 있어서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그런 해석을 만들 수 있겠다라는 것까지. 이렇게 해서 15강의 4번이 마무리가 됐다.